한 20연부터 이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좀 만나게 준비를 하는 있는데 뭐 활발하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뭐 효소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어느 교육생보다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는 이제 이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요. 또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교환하시면서 지역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마이크를 켜놓으시고요. 제가 뭐 출석을 부르는 건 아니고요. 어느 분이 좀 오셨는지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성근 선생님 오셨나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손을 많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제 손 보이시죠? 예, 이렇게 뭐 손을 흔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조성근 씨가 지금 병원에 가 있어서 오늘 아마 아, 가기 힘들 겁니다. 그럼 기농 10기시죠, 그분이? 예, 예, 예. 예, 10기. 예. 조성근 선생님이 좀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이용권 선생님, 예,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손을 이렇게 아니면 성함과 함께. 자, 그다음에 이상균 선생님, 이상균 선생님도 급한 거. 그다음에 김설이 선생님, 김설이. 이상균 씨 운전 중인가 봐요.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저는 우선입니다. 우선우 선생님, 예, 예. 교육생 총괄 하시나 봅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아니, 알고 계시네. 조금 전에 저기 들어왔었는데 차를 예. 어디다 세워놓고선 교육을 받으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예. 다음에 김설우 선생님 손 드셨고, 남광주 선생님, 네, 예, 남광주 선생님. 고향이 광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예. 네. 가끔 오해를 많이 받으시겠네. 나 남광주야? 그러면은, 저기 이름이 생각나서 톨게이트 이름. 예, 죄송합니다. 예. 음, 우리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으실 선생님 같습니다. 예. 우리 갈말에 네. 계시고, 그 다음에 박은경 선생님, 박은경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음성이나 손 좀 흔들어 주시면, 손은 들었습니까? 예, 손은 드셨습니다. 카메라를 꺼놓으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얼굴 좀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현수 선생님, 손 드셨나요? 민현수 네, 선생님. 지금 예. 왔습니다. 아이고, 예, 어디 모자를 이쁘게 쓰셨네. 예, 어디세요, 근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나, 예, 바쁘신데, 예, 네, 고맙습니다. 비대면 아니었으면 좀 나갔을 텐데. 그러신가? 아니, 지금도 지금 수업인데, 뭐, 이렇게 대면이나 다름이 없는데, 예. 그래도 밭에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두 네, 가지 하시나 힘드시겠는데, 혹시, 저기, 안전사고 조심하시고요. 예. 윤영식 감사합니다. 선생님, 윤영식 선생님, 김명자 선생님 손을 드셨는데, 윤영식 선생님, 네, 윤영식이 신청하고요. 강의는 제가 듣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김명자 선생님이 윤영식 선생님하고, 이제, 예. 우선우 선생님, 예, 화면에 보입니다. 우리 네. 총괄하시는 분, 예. 그다음에 조양석 선생님, 예, 우리 네, 저기, 예,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예. 네, 어디세요? 안방이신 것 같은데? 네, 안방입니다. 안방이세요? 네, 뒤에 의자가 없으면 허리가 좀 아프실 텐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아유, 정정아주 좋습니다. 예. 김은주 선생님, 예, 예. 김은주 선생님이 최고 모범이십니다. 이 화면 크기와 얼굴 조명 완벽하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예. 아나운서 앵커처럼 각도가 딱 잡혔어요. 예. 그리고 김창석 선생님, 예, 예. 그 카메라 각도가 독특합니다.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조순호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 예. 그리고 김도용 선생님, 예. 예. 화면을 이제 키셨네. 예. 네, 조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다름이 아니고 그냥 얼굴도 뵙고 뭐 출석 체크라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에 뭐 캡처를 제가 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교육 과정이 선생님들한테 실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전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이 화면을 열어놨더니 마치 그 봉숭아학당 분위기예요. 그 선생님 오기 전에 막 학생들이 엄청 막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반장이 골목을 내다보다가 선생님 오는지 안 오는지 5분 지나면은 막 떠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딱 교무실 나서서 오면은 반장이 뭐라 그러죠? 예, 반말로 그러죠. 온다 그러죠. 예, 그러면은 학생들이 다 제자리에 앉죠. 예, 맹구 같은 애 한 명 빼놓고 다 앉습니다. 예.
그러고 와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곤 하는 이제 그런 풍경인데 보기 좋습니다. 또 뭐 효소도 뭐죠? 정보도 교환하시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또 교류하시는 것도 보기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처음 뵀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농촌관광학 개론하고 자원조사, 자원 찾기에 관한 수업으로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좀 지루하고 또 온라인 수업상 뭐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 강의 자료를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번 시간에 했던 수업이 관광학의 기본적인 그 이해죠. 화면 보이시나요? 교육 자료? 네. 예.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 팔을 벌려서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난주에 관광학의 이해라는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혹시나 저기 그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앞부분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살짝만 언급을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음 그 수업 과정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앞부분 시간에 관한 걸 조금씩 이렇게 반복해서 리뷰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주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에게 조금 흐름을 잡아드리는 걸 하고 있는데 충분치는 않지만 지난 교육 시간을 조금 상기해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에 관한 부분들은 지난 말씀드린 대로 농촌 관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근본적인 학문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관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농촌이라는 공간 속으로 이동해 오면서 우리가 관광에 관한 정의, 이 사진 기억나시죠?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거는 완벽한 자원과 완벽한 공간은 없다. 우리가 이런 공간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고 이걸 컨셉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놓는 방법을 컨셉이라고 하고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 즉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농촌 관광에 또는 농촌 체험 관광의 자원은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쪽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관광이 해야 될 부분, 자원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놓을 것인가. 그걸 컨셉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일드 세븐 언덕의 비극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설명을 쭉 드리면서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 뭐 사람들에게 내 농산물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농촌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적, 그 다음에 공간적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 그리고 주어진 공간, 특히 마을과 농장에서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체험에 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심심하고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이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바로 도농교류의 가장 핵심인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과 농업을 이해시키는 교육장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요 대표적인 사업이 뭘까요? 요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농촌 교육농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4주차인가요? 한 5주차 정도, 4주차 정도 되면 이 교육농장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다시 또 장세하게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이 농촌의 가장 체험이 농업에 붙으면 좋은 이유는 농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도 말씀드렸죠. 체험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환경에 관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한번 지금 첫 간단히 화면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첫 화면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안 보이시나요? 넘어가는 거 안 보이시나요? 예, 안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질 않고 예. 처음에 있는 화면만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처음 하면 그 타이틀만 보이신다고요? 아니요, 지금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지금은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눈 덮인 사진 보이세요? 아니요. 지금 체험 농장의 골격 화면 들어가나요? 네, 그 화면 나옵니다. 보입니다. 이제 아,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까? 예. 네. 이게 저 화면 설정을 자, 혹시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해주시는 분위기 좋습니다. 예. 아니요, 들어갔어요. 예.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농장의 골격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골고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사람들은 뭐를 많이 고민한다 그랬죠? 시설. 시설과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죠. 뭘 만들지, 뭐를 설치해야지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험 프로그램의 성격,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 컨셉, 바로 이 두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정짓는 가장 큰 줄거리는 바로 컨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 농업 중심형의 체험 농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중심의 농장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주로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농업의 비중이 많이 높지 않은 분들이 체험 중심, 즉 3차 중심의 형태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1차와 2차를 결합하는 형태가 3차 중심, 체험 중심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을 잘 조화시켜서 농업과 체험을 결합한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면 돈 내고 시켜야 되는 일인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이다 말씀을 드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면서 사업을 논리적으로 풀어가신다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설 계획에 관한 부분들 빼놓고 프로그램 관한 계획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를 가운데 설명드렸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자원이죠. 자원. 예, 요 한번 보이시죠? 예,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확인 한번, 보이시죠? 예. 자원을 찾는다는 부분들 이따가 이제 요거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될 수업이 바로 자원 찾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페이지를 이제 향해서 다음 차수까지 자원 찾기와 컨셉 구축에 관한 수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관한 계획이 중요하니까 좀 3주차부터 자세히 들으면 되겠구나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업을 잘 들으셔야 요 가운데 시설 프로그램 계획, 역량 강화 계획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원 찾기와 컨셉에 관한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과 시설 계획이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것을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또는 사업을 지정받았을 경우에 사업비 범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뭐냐 예산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이제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의 흐름을 잡으시면 큰 문제 없이 논리적으로 잡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대로만 한글로 잘 정리하시면 흔히 농업기센터에서 요구하시는 또는 군청이나 행정과에서 요청하시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저한테 이거 맡기면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자, 그리고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관광학에 대한 얘기였죠. 관광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오래전에 주역에서 나왔던 볼관자에다가 빛광자. 제가 그랬죠. 이거 고스톱 치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다른 지역의 삶의 모습, 또는 농촌 지역, 상대적으로 도시와 대비했을 경우에 농촌의 문화, 농촌 문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농촌 관광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다르다라는 것, 차이점이 극명할수록 사람들은 쏠림, 거기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처음 보는 거, 그것만큼 신기한 게 없죠.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은 제 이제 그 처갓집이죠. 저기 처갓집도 이제 강원도인데, 처갓집을 방문을 해서 아주 오래전에, 그 시골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뭐, 가을거지 끝나고
버스 타고 놀러 가는 거 빼놓고는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시골 분들은 흔치는 않죠. 또 농사일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쭉 그랬는데 한 번은 주변에 소문이 돌기를 신기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신기한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서 마을 주민들이 하도 그냥 궁금하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골에서 아주 저희 그 처갓집은 깡촌입니다. 깡촌하죠. 뭐. 진짜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사람들이 사는 그 강마을입니다. 그러니 뭐 차가 끊기고 나서도 한참 걸어가서 줄배라 그러죠. 줄배. 예, 줄배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주 그냥 오지라고 말하는 곳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동네로 굳이 구경을 나갈 있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관광을 간 게 아니고요. 옆 동네에 요상한 괴물이 산다는 이제 소문이 이제 퍼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간 거죠. 나중에 거길 가봤더니 뭐냐 했더니 무슨 뭐 동굴 같은 그런 곳에 아주 뭐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는 요상한 이제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하고 이제 뭐 고모님들하고 쭉 가셨대요. 시간을 내가지고.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게 무슨 울음소리였는지? 예, 골짜기 동굴에 울음소리가 처음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거를 신기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개구리. 예, 개구리. 황소개구리들이 골짜기에 모여서 울어대는 소리를 생전 처음 들은 거죠. 이건 개구리 같긴 한데 소리 크기도 틀리고 해서 한 20년 전에 30년 가까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소리가 뭔지 마실 겸 구경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소위 말하는 신기하고 혹한 것을 사람들이 참 이렇게 유혹을 많이 당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말씀하시면서 허허 웃으시는데 그 당시는 아주 심각하고 진기한 소문의 근원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뭐 관광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뭔가 색다른 소문, 야, 철원에 뭔가가 있다. 우리 철원에 김은주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무슨 농장이 있는데 그게 뭐 좀 괜찮대더라.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농장과의 차이, 또 철원이 갖고 있는 차이,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이것을 자원으로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컨셉으로 잘 묶어내서 포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농장과 차별화가 된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관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차별적인 요소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 시간에 말씀드렸죠. 관광은 쉬는 시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보고 마시는 부분들이 바로 관광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화면 농촌, 공유 풀렸습니다. 예? 지금 화면 공유 풀렸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해 주세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잠깐 풀렸는데, 잠깐만. 화면 공유, 잠깐만, 어딨어, 여기. 지금 풀렸어, 다시 또. 잠깐만. 어딨어? 전체 화면으로 안 쓰시죠? 지금 아까 안 넘어간다고 교육생분들이 그러셔서 조금 보조창을 쓰려고. 자, 다시 보이세요? 네. 예, 예. 이 연결이 좀 인터넷 환경이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다시 쉬는 시간에 제가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첫 시간은 좀 진행을 하죠. 예. 자, 그래서 관광이라는 거는 쉬는 시간, 여가 시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떠나야 된다는 이동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들고 마시는 모든 행위를 이제 관광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광에 대입을 하면 농촌자만 붙이면 되죠. 도시민이 자기의 쉬는 시간에 어디로요? 농촌으로 이동을 해서 철원의 농장이나 마을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들 보고 먹고 그다음에 마시고 뭐 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바로 이제 농촌 관광의 정의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개념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관광의 흐름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본다는 거에 강점을 갖는다는 거고요. 이왕이면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공간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오감을 작용시키는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관광의 흐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화면 기억나시나요? 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복잡하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관광은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오는 관광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주체 사이에는 뭘 본다든지 또는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관광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뭐 농촌 관광은 바로 농촌 관광의 공급체, 즉 마을이나 농장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관광 자원이 되겠죠. 뭐 행정에서 제공하는 거라면 뭐 고속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땅굴이라든지 또는 뭐 전망대, 뭐 안보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 공공부문, 지자체 역할이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산과 그다음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광의 부분들을 측면 또는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 일하고 반대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뭐 놀이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여가를 즐긴다, 또 위락적이다, 뭐 또는 관광이다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런 정도의 개념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화면 마치 베어링처럼 보입니다만은 관광은 여러 학문 분야와 걸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경영적 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관광 경영학이라는 학과 전공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관광은 지리학, 철원이 갖고 있는 또는 뭐 동송이 갖고 있는 또 좁게는 그 동송 안에는 농장이 갖고 있는 뭐 대마리라든지 또는 뭐 오지리라든지 이런 마을이 갖고 있는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학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인문지리, 내 농장과 관련 없습니다만은 인문지리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 요즘에는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철원 그 문 중에 유명한 문학가 있죠. 요즘에는 뭐 가끔 추모제도 하고 조명을 다시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철원이 나온 유명한 문학가 이태준 선생. 예. 대마리 쪽이 그 고향이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잘 모르시냐면은 월북을 하셨어요. 월북을 하시는 바람에 월북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평가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철원 중심의 문인들이 이태준 작가를 다시 조명하는 작업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종합 과학으로서의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아니요, 화면 보이세요? 이상규님 아니요. 지금 들어왔다 나가셔가지고요. 그분이 예, 들어왔다 그래서 나가시면 풀렸어요. 또 예, 자꾸 아까도 풀리네요. 그랬어요. 예, 네트워크 예. 문제가 아니라. 예. 잠시만요. 다시 이상균님이 잠시만요. 다시 풀렸다니까. 이상균님이 호스트야? 그 주인 녹화하시는 분이야? 아니. 잠깐만. 이상균님이 왔다 나가시면 자꾸 풀려. 다시 어디 있어? 연결해야 돼. 어디 있어? 그분이 왜 자꾸 영향을 끼치지? 아니, 강사님, 그게 아니고, 예, 화면을 제가 예, 지금 잠깐 이동을 하면, 듣고 이제 이동하다가 화면을 예. 고정 화면으로 놀라고 그랬는데 잘못 건드렸나 봐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두 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니요.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으신데 두 번이 그러시길래 우연찮게 혹시 시스템의 네. 문제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거는 예, 쉬는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요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관광 행동, 우리 농장에 사람들이 온다는 것만을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앞에 선행 쪽으로 사람들의 철원의 농장을 오고 싶은, 철원의 체험마을 오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이 선행 과정이 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어디 한번 가보고 싶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예. 어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 제가 라오스 얘기 드렸었죠. 예, 그래서 욕구를 자극하고 동기를 만들어낸 후에 구체적인 관광의 조건들이 맞춰져야만 관광객은 비로소 행동,
현지를 방문한다든가 대상을 방문하는 것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이제 관광은 어떤 그 개별적인 것은 관광 자원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확대한 것을 관광 지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와 루트, 관행적인 것들은 루트고요. 새롭게 개발한 또는 새롭게 동선을 짠 것을 코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안 좋은 요소, 바로 환경 파괴적인 요소들이 관광의 약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 많았죠. 관광이 다 좋은데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좀 훼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반대로 나온 것이 바로 지속 가능,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그대로 물려주고 환경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관광 자원으로 한다는 운동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관광과 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든지 지속 가능한 뭐 마을 발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도 지속 가능하다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지속 가능하다는 관광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생태 관광, 녹색 관광, 농촌 관광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에, 즉 관광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도농교로 촉진법에 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걸려져 있다라고 본 거고요. 관광 중에서 가장 상품을 개발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홍보, 마케팅의 문제고요.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 지금 SNS 교육을 들으시지만은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이번 수업과 잘 연동이 돼서 홍보와 마케팅 측면에서 연결된다면은 중요한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케팅의 가장 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 홍보 루트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서히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지난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관광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농촌 관광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농촌 관광학 개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관광학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환경 친화적인 또는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관광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태 관광, 농촌 관광이라는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한 3, 40년 전부터 꾸준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보다 앞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약 20년 전, 뭐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민박 사업까지 합치면 좀 더 되겠습니다만은 정부 주도의 마을과 농장 단위의 농촌 관광 공급체를 육성한 것은 20년 전을 거슬러 가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시거나 또 이런 정부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이제 흐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관광에 관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험 여행이라는 게 과연 뭐냐? 뭐 체험 여행. 아니, 체험하는 게 여행이지. 여행하면서 체험하는 게 체험 여행 아니야?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고급스럽게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 여행은요, 기존에 보는 관광, 옛날에는 관광 간다면 뭐 단풍 구경, 뭐 바다 구경, 뭐 폭포 구경, 이게 주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면서 사람들이 실제 뭔가 오감을 작동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광의 요소로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 참가자가 의도한 대상지에서 만들거나 뭘 해보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새로운 느낌을 갖는 시간대별 계획을 말하고요. 뭐 여행은 당연히 집을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기까지의 시간 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험 여행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체험 여행의 정의에서 의도한 대상지 만들거나 해본다는 거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놓은 게 세 줄이 있죠. 의도한 대상지를 1번, 밑에 두 줄을 2번, 밑에 시간 계획을 3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고 의미를 둬야 될 그 어절은 어딜까요? 1번 의도한 대상지, 2번 직접 만들거나 해본다,
3번 새로운 느낌을 갖는 시간 계획이다. 자, 손가락으로 한번 좀 보시죠. 예,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 2번 뭔가 빨간 줄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조양석 선생님 손가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예.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정답이 1, 2, 3번 중에 다시 한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아, 예. 지금 정의 중에서 의도한 대상지, 직접 만들거나 해보는 거, 새로운 네. 느낌을 갖는 시간 계획, 요 세 가지를 굳이 나눈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1번 의도한 대상지, 2번 직접 만들거나 해본다는 거, 3번은 새로운 느낌을 갖는 시간 계획이라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이것을 꼭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민현 선생님은 반일 하시냐고 열일 바쁘신데, 몇 번 생각하세요? 저는 손가락으로. 1번으로 생각해요. 1번, 역시, 네. 예, 역시 주경야독, 예. 야독은 아니구나, 예. 주경, 주공, 예. 낮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공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정답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우리 민현 선생님이 맛이 짠 것 같네. 의도한 대상지라는 것을 저는 더 중요시 봅니다. 직접 만들거나 해본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정의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체험 여행이라는 건 왜 의도한 대상지여야만 하느냐면요. 일반적으로 체험 관광을 관광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특수 목적 관광이라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그걸 영어로 SIT라고 합니다. 영어 잘 안 하는데 오늘 한 번만 하고 말겠습니다. SIT라고 하는데 그것을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해석을. 그래서 스페셜이지 뭐죠? 특수한 거죠. 특별한 거. 특별한 인터레스트 흥미, 관심. 그다음에 투어리즘. 그럼 뭐죠? 특별한 관심을 갖는 여행. 이게 SIT라는 이제 관광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몰입, 거기에 관여를 많이 해서 자기가 선택 요소를 많이 가져야만 된다는 관광 형태를 말하는 거를 SIT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사전에 철원에 농장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만 우리 농장에 온다는 관광 패턴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그냥 볼거리가 있어서 휙 가거나 들러보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목적지를 가지고서 거기서 체류하면서 만들거나 뭘 한다는 거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관광 패턴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사과 농장을 하십니다. 철원도 사과 농사 좀 하시죠. 예. 사과 수확철에 농장 입구에다가 현장 접수 사과 체험 접수 받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이 현수막을 보고 체험하러 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낮을까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왜냐? 사과 체험을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자기 행동을 개입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그거를 지나가는 길에 현수막 하나 보고서 결정하고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결정하는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도한 대상지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농촌관광 공급체로 이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신다면 애초에 서울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오기로 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 농장을 오려고 사전에 예약과 이미 방문 목적을 의도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농장이 그들의 의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체험여행은 흔히 말하는 관여도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 먹고.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거라 사전에 의도한 대상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 정보나 예약 관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필수로 등장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은 체험여행은 애초에 우리 농장을 오기로 약속하고 오는 사람만이 온다는 뜻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으로 애초에 의도하게끔 여기를 방문 목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체험여행에서 중요하다. 일단 오고 봐야 뭘 만들던 뭐 얘기를 해주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정답이다라는 개념은 옳지 않고요.
제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 우리 농장에 계신 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농장을 어떤 컨텐츠로 또는 뭐죠? 어떤 차별적인 요소로 그들이 우리 농장을 의도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체험 일정이라는 말에 대해 정의를 보는 건데요. 체험 일정. 흔히 체험 일정이라는 말보다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자, 체험 프로그램이나 체험 일정이나 사실 그게 그겁니다. 일정이라는 거는 시간대별로 묶여있는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가자 스스로 움직임을 통해서 지역과 마을이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대별 진행 계획, 바로 시간대별 진행 계획을 말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체험이라는 건 단수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체험 일정은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겁니다. 2시간짜리면은 뭐 서너 개 또는 하루짜리라면 뭐 더 많은 숫자, 1박 2일이라면 또 더 많은 숫자의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어떠죠? TV 프로그램이란 말 들어보죠? TV 프로그램. KBS ETV 5월 20일 KBS ETV TV 프로그램. 그 신문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TV 프로그램은 5시 반 정규 방송 시간부터 11시 반 마감 뉴스까지의 시간대별로 쭉 있었죠. 그래서 언제 연속극을 하는지, 언제 축구 중계를 하는지를 보고서 옛날에는 축구 텔레비를 봤죠. 지금은 뭐 신문에 TV 프로그램 나오는 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체험 일정이라는 말, TV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 안에 시간대별로 묶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체험 일정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한번 미리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체험을 쭉 경험하고 났더니 그 마을과 농장주의 의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대별 진행 계획을 체험 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체험이라는 얘기를 자꾸 드렸는데 거꾸로 가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자, 체험이란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중에서 최고 중요한 얘기 바로 지금 들어갑니다. 자, 우리 차도 한잔 맞으시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좀 여유 있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연 선생님은 농사일 안 하시고 계속 수업만 들으시네. 이제 집중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중에서 최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체험이라는 건 뭐냐? 농산어촌에 있는 산바다강 하천. 이따 자원 수업 시간 하겠습니다만은 뭐죠? 산바다강 하천, 자연 자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 풍습, 음식, 이야기. 요걸 무슨 자원이라고 그러죠? 인문자원이라고 그럽니다. 인문자원.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인문학? 인문학이 아니고 인문학, 사람 인자 쓰죠. 사람사리의 관계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의 체계를 인문학이라고 하죠. 어쨌든 사람이 건드린 모든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바다, 강, 하천은 태초에 지구가 생겼을 때 만들어진 자연자원이라고 하죠. 자, 짐승이나 동식물 뭐라 그러죠? 그것도 자연자원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조금 좁혀서 짐승이나 동식물 이런 것들을 좁혀서 우리가 생태자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걸 따로 뺀 이유는 생태자원만 따로 뽑아서 사업의 자원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태자원으로 따로 뽑았습니다. 넓게 보면 자연자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농업시설물이나 생산물, 바로 농업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농산어촌에 있는 자연자원, 인문자원,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빨간색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은 그 빨간 글씨만 그때 잠깐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입모양 보고 압니다. 시작. 네, 잠깐 직접.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판서된 걸 읽어보시는 게 국민학교 졸업하신 사람이 별로 없으시죠? 예. 요즘 국민학교로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다 국민학교 나왔지만은 요즘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근데 자, 그때 잠깐 직접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좀 긴 수업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왜 제가 정의에 관한 부분들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이 정의가 결론 뒷부분의 모든 설명을 하는 거에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단을 모르시면은
산수하실 때 계속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의, 체험 여행은 의도한 대상지에서 만들거나 먹고 마시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애초에 목적 관광객, 즉 여기를 오겠다고 의도를 한다는 관광 형태가 체험 여행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고요. 그 온 사람들을 정해진 시간대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하루면 하루 또는 1박 2일, 1박 2일 그것을 시간대별로 쭉 진행 계획을 짜놓은 것을 체험 일정 또는 체험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체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TV 프로그램은 하나짜리가 아니죠. 5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의 전체 시간 일정을 TV 프로그램을 하듯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계속 중첩되는 얘기가 뭐죠? 바로 체험이죠. 자, 체험이란 정의를 부분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옛 풍습, 음식, 이야기, 인문자원, 산바다강 하천, 자연자원, 짐승이나 또는 동식물, 짐승도 동물이죠. 동식물, 생태자원이죠. 그다음에 농업시설물, 생산물, 농업자원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때 잠깐 직접 해본다는 것이 체험인데요. 좀 쉬셨다가 30분에 2시 반에 정확히 그때 잠깐 직접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체험 개발의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원한 차 준비하시고요. 이제 졸음도 좀 오실 시간인데 다시 15분 쉬었다가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